반갑습니다. 엑셀을 지어내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조금은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sum 함수와 배열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업무 속도도 조금 더 올려보고요. 그리고 개념을 이해해서 매일 쓰던 sumif나 countif 같은 이런 함수를 대체해서 sum 함수 하나로 이 두 가지 함수 모두를 대체할 수 있도록 sum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이란 개념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제 영상에도 배열 관련한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범위를 하나의 그룹으로 이해를 한다. 보통 범위라고 하면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판매량, 여기 한 열을 한 개의 그룹으로 보겠다 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리고 행 방향 뭐 이런 식으로도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이 범위 한 개를 나는 한 개의 그룹으로 보겠다, 하나의 집합체로 보겠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할 때는 보통 Ctrl Shift Enter 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있는 값을 는이라는 등호를 한번 입력해서 여러가지 결과값을 여러 개의 셀에 출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이 밑에 있는 구구단을 구하는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M365 버전입니다. 그런데 M365 버전 이외에 2016 버전을 가장 많이 쓴다는 어떤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M365 버전으로 먼저 쉽게 구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016 버전 기준으로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배열로요. 는 해주시고요. 먼저 범위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숫자 그룹을 범위 지정해 줍니다. 이게 한 개의 그룹이 됐어요. 범위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곱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구구단 곱하는 대상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 엔터 누르면 구구단이 한 번에 완성이 되죠. 물론 혼합참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혼합참조를 행만 고정 또는 열만 고정해서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배열을 활용을 하면 출력 작업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집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어쨌든 배열이다 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실전으로 돌아가서 엑셀에서도 배열을 활용해서 sum 함수를 sumif 그리고 countif로 대체해서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배열을 활용을 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을 각각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 담당자 장길동이 일단 샘플로 들어가 있고요. 펼쳐 보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걸려 있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여기 조건부 서식이 운영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판매량 합계를 배열을 통해서 sum 함수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sum 괄호를 열고 괄호를 한 번 더 열어 줄게요. 담당자 기준값을 하나 콕 찍어 주시고요. 는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요. 이 비교 대상은 담당자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열을 사용할 때 하나의 또 장점이라면 상대, 절대, 혼합참조 이런 개념을 굳이 머릿속에 넣어서 실행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괄호를 닫아 주시고요. 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교 대상으로 어떤 값을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 출력하는 값은 바로 true, false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담당자라는 기준값과 이 범위가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맞는지 아닌지 true, false라는 개념으로 값이 출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F9번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true, false라는 값이 쭉 여러 개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의 범위가 한 개의 그룹으로 짜여져서 결과값이 이렇게 통으로 출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Ctrl Z 할게요. 그리고 이 true, false가 숫자 값으로 출력되기 위해서는 꼭 사칙 연산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지금은 곱셈을 했죠. true, false라는 개념이 있죠. true, false는 숫자 값으로 만약에 대처를 한다면 true는 1이라는 개념과 대체할 수가 있고요. false라는 개념은 0이라는 개념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해주는 이유는 지금 판매량 이 값 그 자체가 출력돼야 되기 때문에 true인 경우에 곱하기 여기 판매량을 만약에 78이라고 하면 78이란 값이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true 자리에 있는 값들을 다 찾아서 더하기를 해주는 개념으로 sum 함수를 운영해 볼 거예요.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주시고 판매량 구간을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두 번 닫고 2016 버전에서는 Ctrl Shift Enter 그런데 M365는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Ctrl Shift Enter 그랬더니 수식 입력 줄에 중괄호가 이렇게 쳐져진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의 개념이 바로 배열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룹이 여러 개의 값과 대칭이 되어서 결과값도 그룹 대 그룹으로 계산한 결과값 하나가 출력이 되고 있죠. 물론 결과는 하나지만 이 안에서는 여러 개의 값이 동시 출력이 되고 있었어요. 썸함수라는 이 속성 자체는 숫자 값을 어쨌든 다 더하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가지 값이 출력되고 있지만 이 값을 다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값은 하나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래 구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값이 한 번에 출력이 되었죠. 그리고 M365 버전이 아닌 경우를 스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M365 버전이 아닌 2016 버전에서는 범위를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범위를 왼쪽 구간 곱하기 위쪽 구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시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배열로 출력된 값은 수정이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 이 구간을 제가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배열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 창이 뜨죠. 이렇기 때문에 배열은 최초에 입력한 이 구간에 값을 수정해 주시던지 아니면 지울 때도 이 구간을 범위 지정을 다 해주신 다음에 한 번에 통으로 지워 주셔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긴 해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sum 함수를 통해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sum if로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쵸? sum if 관련한 함수는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리하는 아이템 수를 담당자를 기준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는 해주시고요. sum 갈로를 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더블 네거티브라고 하는 true, false 값을 숫자 값으로 대체해주는 더블 네거티브 마이너스 2개를 해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거 없이 진행을 해볼까요? 갈로를 열고 담당자를 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는 해주시고 이 담당자가 있는 범위를 쭉 지정해 주신 다음에 갈로를 두 번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M365는 그냥 엔터 치면 된다고 했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쳐볼게요. 0이 튀어나옵니다. 사칙 연산이 꼭 필요해요. true, false가 있는 자리는요.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서 F9번 눌러볼까요? 이 안에는 범위의 집합체인 하나의 그룹의 결과값이 여러 개 출력되고 있죠. 근데 이 true, false가 숫자 값으로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는 더블 네거티브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 더블 네거티브라고 하는 개념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첫 번째 갈로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 1 또는 나누기 1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또는 엔터 키를 꽝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리하는 아이템 개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또 다른 장점은 업무 처리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요.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값을 구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빠른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개념을 sum 함수 하나를 가지고 sum if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를 대체했죠? count if 함수를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활용해 보셔서 업무 효율을 조금 더 높여 가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배열 개념이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작동 원리는 지금 엑셀에서 보여드렸던 그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배열을 출력하는 구간에서는 병합이 된 구간에서 값을 출력하시면 안 돼요. 꼭 하나의 셀에서 이렇게 배열로 값을 출력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병합한 상태에서 는 한 다음에 이렇게 sum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결과값을 출력하면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한 셀 안에서만 배열이 출력된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병합이 되어 있네요. 제가 병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병합된 구간에서도 배열을 지원합니다. 아까 입력했던 식을 그대로 입력할 텐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array formula라는 함수가 튀어나옵니다. 입력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입력하는 함수 규칙은 동일하거든요. 는 sum 갈로 열어주시고요. 갈로를 한번 더 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담당자를 기준값으로 는 비교 대상은 담당자가 있는 범위를 그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고 곱하기 연산자로 연결해 준 다음에 갈로 열고 우리는 판매량 합계를 구할 거죠. 그래서 판매량 합계 구간을 이렇게 범위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갈로를 두 번 닫고 그냥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엔터. 오류 값이 출력이 됐죠. 다시 한번 셀 안으로 진입을 하셔서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왜냐하면 이 안에는 배열 여러가지 값이 한 개의 그룹 집합체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배열이다 라고 프로그램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 array formula라는 함수가 출력돼요.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컨트롤 시프트 엔터 먼저 외워주시고 이 함수는 나중에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엔터 키를 그냥 꽝 그러면 209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관리 아이템 수도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count if를 대체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될 부분은 병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엑셀에서는 병합되어 있으면 안 돼요. 는 sum 갈로 열어주시고요. 더블 네거티브 해줄게요. 그리고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담당자 구간 콕 찍어주시고요. 는 담당자를 범위로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갈로를 한 번, 두 번 닫아요. 지금도 그냥 엔터를 쳐볼게요. 더블 네거티브가 들어가 있지만 엔터를 그냥 꽝 치면 어떻게 되죠? value 56 값이 출력이 돼요. 다시 셀 안으로 진입해서요. 이 상태에서 병합이 되어 있지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은 array formula라는 함수가 출력이 되고요.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관리 아이템 개수가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um 함수 하나로 sumif 그리고 countIf라는 함수를 sum 함수가 배열을 만났을 때 이렇게 출력되는 똑똑한 엑셀 사용 방법,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